여러분이 만약 예순을 넘긴 남성이라면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결정,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방법, 친밀한 관계를 맺는 빈도, 심지어 성관계 중 호흡하는 방식까지도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뇨기과 의사로서 저는 괜찮다고 느끼며 내원하는 남성들이 전립선염, 배뇨 기능 장애 또는 전립선암의 초기 징후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전립선을 매일 조용히 해치는 7가지 숨겨진 습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불편함, 기능장애, 혹은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가장 위험한 습관은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습관 하나 사정지연 또는 억제하기. 여러분은 성관계 중 참아보려 한 적이 있나요? 아마도 절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정신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근육을 긴장시키고 숨을 참으며 여전히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게 도움이 된다고 믿고 파트너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남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듣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습관은 조용히 여러분의 전립선을 해치고 여러분을 통증, 기능장애,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장기적인 문제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는 압박감 상상해보세요. 매번 오르가즘을 지연시키기 위해 골반 근육을 조일 때마다 여러분의 전립선이 타격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더 잘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여러분의 몸에서 가장 민감한 셈 중 하나의 압박이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두근이나 심장과 달리 전립선은 그런 종류의 스트레스를 견디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르가즘을 지연시키기 위해 정신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골반 근육을 꽉 조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강제적인 통제가 남성 해부학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인 전립선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비뇨기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사정을 자주 억제하거나 골반 바닥 근육을 과도하게 긴장시키는 남성들은 통증이 있고 부풀어 오른 상태인 우혈성 전립선염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게 쌓이다가 어느 날 여러분은 골반의 둔한 통증을 느끼거나 성관계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닌 압박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이 습관이 원인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프랭크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66의 퇴직 소방관입니다. 건강한 남자이고 35년 동안 결혼했습니다. 그는 사라지지 않는 골반 불편함을 가지고 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감염도 없고 명백한 원인도 없었습니다. 더 이야기해보니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사정을 억제해왔고 그것이 그를 더 나은 연인으로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의 자아를 위한 올바른 일이 그의 몸에선 올바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프랭크는 우혈성 전립선염을 앓고 있었고 그의 전립선은 수년간 쌓인 긴장으로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부분은 그는 단순한 변화로 이를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프랭크에게 말한 것, 그리고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능에 대한 압박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밀함은 시험이 아닙니다. 두 사람 간의 대화이지 관중 앞에서의 공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싸우는 대신 마음 챙김을 통해 친밀함을 연습하세요. 즉, 흥분할 때 숨을 쉬고 그것과 싸우지 마세요. 골반 근육을 이완하고 긴장하지 마세요. 친밀한 후에는 아동 자세나 깊은 배호흡과 같은 요가 자세를 시도해보세요. 이는 여러분의 몸이 긴장을 풀도록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단순히 여러분의 전립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더 연결된 느낌을 주고 불안감을 줄이며 여러분의 몸과 더 잘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파트너는 마라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원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너무 늦게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파트너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서적인 연결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더 오래 버티기에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현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산만하고 압박을 느끼며 긴장하고 여러분의 파트너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성관계는 시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친밀함은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속도나 지구력보다 신뢰,
친밀함에 더 많이 관련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습관을 내려놓는 것이 더 많은 즐거움, 더 많은 연결, 더 나은 건강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전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균형을 원합니다. 다음에는 더 흔하고 간과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관계를 중단하거나 아예 사정을 멈추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은 그것이 해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전립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습관 2 드문 사정. 여러분은 너무 피곤해. 혹은 이제 그리 중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마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사정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친밀함도, 혼자만의 시간도 없이요. 여러분은 에너지를 아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우선 사항을 먼저 고려하는 고상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정을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전립선에서 생성되는 액체가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과학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약 21번 사정하는 남성들은 전립선암에 걸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 일관되게 밝혀졌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노즐이 막힌 정원 호스가 켜져 있는 상황을 물이 고이고 압력이 쌓이며 곧 손상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비워지지 않을 때의 여러분의 전립선입니다. 여러분의 전립선이 만드는 영양이 풍부한 액체는 흐르도록 되어 있으며 오래된 세포를 제거하고 압박을 덜어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를 억제하면 액체는 정체되고 두꺼워지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염증, 불편함, 감염, 심지어 전립선암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하버드의 한 중요한 보고서가 2016년에 제이메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32,000명의 남성을 수년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에 약 21번 사정하는 남성들은 일주일에 7번 이하로 사정하는 남성들보다 전립선암의 위험이 20% 낮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기적의 치료법이 아닙니다. 단순한 생물학적 진리입니다. 비우거나 정체시키거나. 프랭크를 기억하시나요? 그가 전립선이 안도감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퇴직 소방관입니다. 첫 번째 대화 후 그는 매일 활동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습관을 기록하기 시작하자 그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성적인 해방 없이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프랭크는 자신 또는 아내와 다시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압박도, 죄책감도 없이 단지 그의 몸의 필요에 부드럽고 존중하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안에 그는 심야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골반의 둔한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는 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불꽃이 다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파트너가 없다면 자위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전립선을 위한 유지보수와 같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오일을 교체하는 것처럼요. 필요하다면 일정을 잡고 건강검진처럼 대하세요. 간단하게 유지하고 성과가 아닌 편안함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몸에 귀 기울이세요. 할당량은 없으며 단지 흐름을 허용하라는 알림일 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30대를 다시 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이에서 여러분의 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친밀함에서 물러나는 이유는 죄책감, 피로 혹은 성능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전처럼 할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시 참여하는 것은 재발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재현이 아닙니다. 파트너와 대화하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공유하세요. 또는 혼자라면 판단이 아닌 친절로 여러분의 몸에 접근하세요. 여러분의 성은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웰빙의 일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남성들이 거의 인정하지 않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거칠거나 공격적인 성관계. 그것이 정상이거나 심지어 흥미진진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전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시고 이 정보가 유용하다면 아래 숫자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습관 셋. 거칠거나 공격적인 성관계. 남성 문화에 뿌리 깊게 박힌 신화가 있습니다. 성관계가 더 세고 거칠고 강렬할수록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영화에서부터 락커룸의 대화까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열정은 힘을 의미하고 지배는 만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남성을 치료한 비뇨기과 의사로서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립선과 골반 건강에 관해서는 거친 성관계가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골반 바닥은 복잡한 근육, 신경, 혈관의 그물망입니다. 이는 성기능뿐만 아니라 방광 조절, 코어 안정성, 그리고 전반적인 웰빙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민감한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작지만 중요한 전립선이 있습니다. 이 전립선은 반복적인 외상, 과도한 압력 또는 강렬한 충격을 견디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남성들이 성관계 중 자신의 신체 한계를 넘어서며 더 긴 세션, 더 강한 혹은 더 격렬한 움직임을 추구하여 파트너를 감동시키거나 비현실적인 기준에 맞추려 합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습관이 그들의 몸이 조절, 민감도 및 균형을 위해 의존하는 근육과 신경을 늘리고 긴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공격적인 접근은 전립선과 주변 조직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성은 명확한 감염이나 부상 없이 사타구니, 하복부 또는 회음부의 깊은 아픔이나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통증이 둔한 자극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이들은 화끈거리거나 찌르는 불편함을 느끼며 이는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지속됩니다. 가장 힘든 부분은 많은 남성들이 이를 성관계 습관과 연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답을 간절히 찾으며 제 클리닉에 옵니다. 그들은 무언가가 영원히 망가졌을까 두려워합니다. 어떤 이들은 몇 달 동안 편안하게 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한때 즐거웠던 오르가즘이 이제는 몇 시간의 불편함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 근본 원인은 대개 신체의 경고 신호를 무시한 성관계의 패턴이었습니다. 골반 긴장, 친밀한 후의 통증, 혹은 정상으로 치부된 성가신 통증이었습니다. 건강한 친밀함은 결코 통증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연결이어야 하며 공연이 아닙니다. 성관계는 경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통, 신뢰, 그리고 존중입니다. 파트너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에서도요. 만약 여러분이 너무 세게 밀고 있거나 너무 꽉 조이거나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있다면 멈추고 다시 평가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드럽다는 것은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더 지혜롭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귀 기울이고 불편함을 느끼는 대신 이를 무시하지 않음으로써 여러분은 전립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친밀함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습관 넷 사정 후 통증 무시하기. 대부분의 남성들이 언급하지 않지만 많은 이들이 조용히 겪고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정 후 통증입니다. 안도감을 주어야 할 순간이 반대로 고통을 가져오는 순간입니다. 하복부의 둔한 통증,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화끈거림, 성관계 직후 갑자기 나타나는 날카로운 찌름. 여러분은 이를 가볍게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정 후 통증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몸이 무언가를 알리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를 빨리 듣는다면 해결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통증은 메시지이지 처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을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증은 몇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립선이 염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전립선염이라고 합니다. 신경이 자극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골반 바닥에서요. 또는 여러분의 요관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년간의 긴장된 근육이나 높은 압력 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대부분의 경우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간단하게 진통제인 이부프로펜 같은 일반 의약품을 복용하기, 골반 부위를 위한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하기, 남성의 골반 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물리치료사와 함께 작업하기. 이것은 멋진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해 때로는 단순히 다른 방식으로 호흡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프랭크, 우리의 친구는 이 여정에서 이 부분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립선 압박과 피로로 내원했지만 방문 마지막에야 진짜 고민거리를 언급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성관계 후 아파요. 그 중간이 아니라 후에요. 그리고 그는 아래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뭔가 잘못한 것처럼요. 통증이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간단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사하마합니다. 위험한 것은 없었습니다. 암도 없었습니다. 감염도 없었습니다. 그가 앓고 있던 것은 긴장된
과로한 골반 바닥과 수년간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전립선이었습니다. 몇 개월의 치료와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자신감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모든 것을 바꾼 대화. 프랭크는 마침내 아내와 대화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느끼고 있던 것을 말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두려웠다고요. 그녀는 울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몇 주 동안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의 침묵, 고리감, 불편함에 대해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그 한 번의 대화는 프랭크의 통증을 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서적 친밀함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무시되면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거리감을 두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면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화끈거림, 그 압박감, 절정 후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면 단순히 남자답게 참지 마세요. 상황이 더 나빠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진짜 답이 있습니다. 진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첫 발을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다음 친밀한 순간이 두려움이 아닌 편안함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조용히 품고 있던 통증이 마침내 목소리를 가질 수 있다면 다음 장에서는 많은 남성들이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적 강화제. 하지만 주유소 카운터에서 파는 기적의 알약이 더 많은 해를 끼치고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이야기해 봅시다. 습관 5의사의 조언 없이 성기능 강화제 사용하기. 성생활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60이 넘은 많은 남성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빠른 해결책을 찾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작은 파란 알약이나 주유소에서 파는 기적의 캡슐 또는 화려한 온라인 광고를 보고 말이죠. 처방전도 필요 없고 질문도 없고 그냥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합니다.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고 파트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여전히 내가 남아있음을 증명하고 싶으신 거죠. 하지만 여기서 진실은 광고에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비규제 성기능 강화제는 처방약과 유사한 활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고혈압이나 당뇨약과 위험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보기보다 해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라벨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 FDA는 시장에 나와 있는 800개가 넘는 성기능 강화 보충제에 대해 경고를 했습니다. 많은 알약, 파리오, 젤리는 전부 자연산이라고 판매되지만 그 안에는 종종 비아그라나 시알리스와 같은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양이 아닌, 그리고 무엇과 섞였는지 모르는 상태로 말이죠. 품질 검사도 없고 의사의 검토도 없으며 현재 복용 중인 약과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약을 복용 중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심지어 가벼운 우울증이나 불안. 잘못된 조합은 병원에 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더 나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친구 프랭크는 친구가 추천한 온라인에서 한 병을 샀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연산이고 안전해. 하지만 프랭크는 고혈압 약도 복용 중이었습니다. 이틀 후 그는 성관계 중 어지러움을 느꼈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심장마비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알약 자체가 그를 무섭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게 와서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아요. 그는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남성이 이야기하지 않는 일반적인 실수를 한 것입니다. 성능을 높이는 더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성능에 문제가 있다면 당신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성 건강을 지원하는 더 안전하고 똑똑한 방법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되는 방법이죠. 의사와 상담할 수 있는 몇 가지 자연적인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L-시트롤린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아미노산입니다. 인삼 스트레스 반응을 지원하고 에너지 수준을 높이는 자연 허브입니다. 아연과 비타민 D3 두 가지 모두 테스토스테론과 전립선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이들은 즉각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특히 약을 복용 중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의 몸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한 가지를 위해 복용하는 것이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성능이 아니라 자신감입니다. 다시 강하게 느끼고 싶고 원하고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은 알약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깊은 연결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파트너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말이죠. 당신이 몸을 올바르게 돌보면 성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더욱 간과하기 쉬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립선 검사. 왜 많은 남성이 이를 피하는지, 그리고 그 침묵이 모든 것을 잃게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사이클을 깨봅시다. 당신이 깨지기 전에 이 정보가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알림벨을 눌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습관 6 전립선 검사를 건너뛰기. 많은 남성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지고 있는 조용하고 위험한 가정이 있습니다. 내가 괜찮다면 나는 괜찮아야 한다. 이것은 자존심, 두려움, 때로는 부정에서 비롯된 믿음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은 특히 전립선처럼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보호적인 느낌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심각한 질병을 놓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 검사를 건너뛰는 것은 내가 비뇨기과 의사로서 보는 가장 흔하고 파괴적인 실수 중 하나입니다. 특히 50이 넘은 남성들 사이에서요. 이해합니다. 아무도 그런 약속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전립선 검사의 생각은 불편함, 수시즘, 심지어 부끄러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이 이를 피하는 것은 건강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발견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은 증상이 없으면 문제도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힘든 진실이 있습니다. 전립선 문제. 특히 암은 종종 고통 없이, 신호 없이, 경고 없이 조용히 자랍니다. 전립선은 주목을 받으려 하지 않고 속삭입니다. 약간 약해진 소변 줄기, 밤에 더 급한 느낌, 무시하기 쉬운 미세한 변화들. 하지만 당신이 모든 것이 괜찮다고 확신하며 삶을 이어가고 있는 동안 당신의 몸 안에서는 당신의 주목이 필요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년에 더 나빠질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말이죠. 조기 발견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전립선 암이 조기에 발견되면 치료가 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양성 비대가 제때 발견되면 삶에 방해가 되기 전에 증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염증이나 감염이 발견되면 지속적인 손상을 초래하기 전에 되돌릴 수 있습니다. 간단한 PSA 혈액 검사와 빠른 디지털 직장 검사가 조기 마음의 평화와 늦은 후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남성들이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신호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검사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뭔가 잘못될 가능성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조기에 마주하는 것이 힘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고 마지막 전립선 검사가 1년이 넘었다면 또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면 기다리지 마세요. 50이 넘었다면 특히 가족력이 있다면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당신은 자신과 파트너, 미래를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가장 강한 남성들은 두려움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존심이나 미루는 것이 당신이 여전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빼앗지 않도록 하세요. 당신의 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습관 7 성관계 중 또는 후 소변 참기. 이것은 너무 간단해서 처음에는 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픈 아침, 불편한 밤, 그리고 피할 수 있었던 전립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바로 성관계 후 소변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그 순간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훨씬 더 큰 문제, 고통스럽고 지속적이며 완전히 예방 가능한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중에는 몸에서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전립선이 작동하고 골반 근육이 긴장하며 요도, 즉 전객과 소변을 운반하는 관이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클라이맥스에 도달한 후 모든 것이 리셋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변을 참아버리고 그냥 자러 간다면 잔여 액체, 세균, 긴장이 그 시스템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자극, 염증, 그리고 많은 경우 전립선염, 즉 전립선이 부풀고 아프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즉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천천히 진행됩니다. 약간의 타는 느낌, 약간의 압박감, 친밀함 후에 이상한 불편함, 그 후에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그 문제를 따라다니게 되죠. 프랭크와 다시 이야기해봅시다. 그는 이제 많은 습관을 고쳤습니다. 성관계 중 긴장을 덜하고
더 규칙적으로 방출하며 심지어 전립선 검사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성관계 후 이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은 아니지만 불편함이었습니다. 제가 보통 성관계 후 화장실에 가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잠시 멈추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보통 그냥 자러 가요. 우리는 한 가지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는 매번 성관계 후 화장실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욕구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냥 가볍게 소변을 보았습니다. 몇 주 후 그가 느끼던 자녀 압박감 사라졌습니다. 제가 모든 환자에게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습관을 만드세요. 성관계 후 소변을 보세요. 급해서가 아닙니다. 침대에 잠시 남아있는 것이 이상하다는 이유로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선글랜딘 전립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당신의 시스템을 헹구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관을 깨끗하게 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몸에 필요한 리셋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쉽습니다. 약도 필요 없고 약속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작은 행동으로 나중에 많은 불편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당신의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중하며 돌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전립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당 5분도 안 걸리는 건강 추적 방법입니다. 무료이며 스왑고 당신의 좌절감을 몇 년이나 줄일 수 있습니다. 힘차게 마무리합시다. 거의 다 왔습니다. 전립선 건강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남성이 불편함이 너무 커져서 삶을 방해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들은 통증, 잦은 소변, 친밀함이 다르게 느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고 나서 반응하죠. 그때는 부드러운 교정이 필요했을 수도 있었던 것이 복잡한 치료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과소평가되지만 매우 중요한 습관 중 하나는 전립선 건강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추적합니다. 체중, 걸음수, 심박수, 심지어 칼로리까지. 하지만 성기능, 소변 조절, 장기적인 활력을 책임지는 장기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상하게도 무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변화해야 합니다. 전립선 건강 추적기를 사용하는 것은 디지털 앱이든 간단한 일기든 매주 반영하는 정신적 메모든 집착이 아닙니다.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밤에 소변을 보러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소변 줄기가 어떤 느낌인지, 사정 후 불편함이 있는지, 평소보다 더 자주 소변을 보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종종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무시되는 미세한 신호들이지만 당신의 몸이 보내는 초기 경고 시스템입니다. 저는 호기심으로 추적을 시작한 환자들이 심각해지기 전에 초기 전립선 문제를 발견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약도 필요 없고 수술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정보와 매주 자신이 느끼는 것을 반영할 시간뿐이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자기 관리가 단순히 예방적이지 않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추적이 당신에게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의사를 만날 때 당신은 패턴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막연한 기억이 아닙니다. 제가 알아챈 것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의사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료 과정을 추측 게임이 아닌 파트너십으로 바꿉니다. 이 문제를 항상 무시해온 남성이라면 나중에 처리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온 남성이라면 이것은 작은 시작을 위한 초대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앞서 나가고 싶어 하고 당신을 돌봐준 몸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 합니다. 남성 건강의 미래는 단순히 새로운 치료나 화려한 절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일찍 주의를 기울이고 더 깊이 듣고 더 빨리 반응하는 데 있습니다. 트래커는 아무리 간단하더라도 당신의 웰빙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매일 상기시켜줍니다. 이제 이 7가지 습관과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보너스 팁을 보았으니 마지막으로 공유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목록의 모든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신호를 무시했더라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전립선을 치유하는 방법을 한 걸음 한 걸음 의도적으로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전립선은 당신을 보호해왔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것을 보호할 차례입니다. 당신의 전립선은 남성의 초창기부터 조용히 당신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당신의 생식력, 남성다움, 자신감, 친밀한 관계를 지원해왔습니다. 그것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은 변하고 한때 배경에서 작동하던 것이 이제는 당신의 의식적인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실은 대부분의 남성이 전립선에 문제가 생길 때까지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편함, 성관계 후의 통증, 소변이 갑자기 어려워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때에야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는 간단한 예방이 복잡한 치료로 변해버립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작은 결정, 성관계를 갖는 방법, 얼마나 자주 방출하는지, 친밀함 후 소변을 보는지, 복용하는 보충제, 얼마나 자주 검사를 받는지, 모두가 합쳐집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나는 듣고 있다 또는 나는 무시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종종 건강한 삶과 피할 수 있었던 복잡한 삶의 차이입니다. 이 여정이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전립선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불편함에 대해 조용히 있으라는 교육을 받았고 힘을 내라는 교육을 받았으며 건강을 웰빙이 아닌 성과로 측정하라는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오래된 규칙은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취약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전립선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이 목록의 모든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신호를 무시했거나 증상을 무시했더라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우리가 일관성과 연민으로 돌보기 시작할 때 믿을 수 없을 만큼 회복력이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작할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의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에게 가장 와닿는 것을 선택하세요. 오늘 작은 변화를 만들고 내일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몸이 돌봄, 주의, 의도에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에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단지 자신을 위해서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관계를 위해서,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강하고 명확하며 자신감 있게 나이를 먹을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전립선은 수십 년 동안 당신의 삶을 지원해왔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은혜를 되돌려줄 차례입니다. 조심스럽게 다루고 행동으로 존중하며 너무 늦기 전에 보호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하나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누군가가 그것을 들을 필요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강함, 연결, 명확함으로 나이를 먹고 싶다면 구독하세요. 속임수도 없고 수치도 없습니다. 매주 진짜 정직한 도움을 드립니다. 당신은 강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연결된 느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밟으세요. 당신의 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합니다. 모든 단계에서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흥미로운 영상을 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